자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건네주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줘서 정말 반가워요. 무엇보다 먼저 저랑 같이 깊게 숨 한번 쉬어봐요. 진심으로요. 원한다면 잠시 눈을 감아도 좋아요. 숨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좋아요. 이제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요즘 삶이 너무 바쁘죠. 하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머릿속은 가득 차 있고 가슴은 쿵쾅거리고 잠자리에 드는 건 그저 쓰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대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몰라요. 잠을 자도 마음은 계속 지쳐있는 이유가. 그런데 만약에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마법도 아니고 준비된 공식도 아니에요. 단지 7마디 말이에요. 7개. 주문도 아니고 값싼 자기계발 문구도 아니에요. 하나의 행동이에요. 하나의 의식, 하나의 내려놓음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하는 작은 행동이 우리가 잠드는 방식,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깨어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요. 몸은 쉬고 있지만 무의식은 멈추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하고 내면의 세계를 해석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남긴 마음의 재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내뱉는지는 잠과 함께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숙이 스며들어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아요. 칼 융은 이걸 경계 인상이라고 불렀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문턱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감정의 떨림. 그게 무의식 속의 씨앗처럼 심어지고 그걸 재료로 무의식은 밤새 작업을 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속으로 자신을 깎아내리며 잠든다는 거예요. 난 정말 형편없어. 왜 이렇게 못하지?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 이런 말 꼭 입 밖으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무의식은 다 들어요. 그리고 반응하죠. 속삭인 말과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 생각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직 받아들이고 그걸 기준으로 꿈을 만들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음날의 행동을 형성해요. 당신의 깊은 마음이 밤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화가는 당신이 다음날 지나가게 될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쥐어진 게 어두운 색뿐이라면요? 자책의 말, 두려움이 담긴 기억, 분노의 흔적뿐이라면 그가 그리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까요? 무의식은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건지 해로운 건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만약 우리가 매일 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 속에서 잠든다면 무의식은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싶은 현실이라고 믿게 돼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반복해서 심어준 걸 토대로 삶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작지만 진심 어린 말의 힘이 중요해요. 무의식은 긍정적인 상징에도 반응하거든요. 진심이 담긴 말, 감정이 실린 표현에 귀를 기울여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믿어요. 받아들일게요.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 같은 말을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마음 한켠이 아직 의심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말 자체가 새로운 씨앗이니까요. 이 선택이 밤의 흐름을 바꿔요. 작고 순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하찮지 않아요. 반복되는 상징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무의식은 느끼고 반응해요. 우리가 자기 전에 건네는 말이 달라지면 서서히지만 확실히 아침에 품고 일어나는 마음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전 마지막 말이나 생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의 위생이에요. 오늘은 날카로운 말로 마음의 벽을 쌓는 대신 조금 더 가벼운 걸 심어볼래요.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말해주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변화가 작아도 괜찮아요. 무의식은 진심을 거부하지 않아요. 단지 다른 방향을 보여주면 돼요. 계속하기 전에 잠깐 짧은 초대를 드리고 싶어요. 바로 아래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진행하는 그룹 멘토링에 대해 설명한 영상을 올려두었어요. 이 공간은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하고 깊이 있는 자리예요.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 진짜 변화를 안에서부터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이 길이 당신에게도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천천히 영상 한번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음 담아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랑 함께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계속 이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문장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해요. 아마도 너무 자동적으로 사는데 익숙해져서 뭔가를 바꾸려면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의식은 화려한 장면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건 작고 상징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에 반응해요. 그래서 진심 어린 7마디 말이 수년간의 소음과 바쁨이 닿지 못한 곳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건 그 말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속삭여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여요. 믿어요. 내려놓아요. 고마워요. 의식적인 마음에는 이게 별일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에게는 이건 어둠 속에 켜진 하나의 촛불 같아요. 불안, 부정, 저항으로 굳어있던 패턴을 깨는 하나의 상징적인 내려놓음이에요. 융은 말했어요. 영혼은 명령으로 바뀌지 않고 다가섬으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의미가 없어요. 마음속은 폭풍인데 나는 평화로워라고 말하는 건 벽에 대고 소리치는 거랑 같아요. 무의식은 그 어긋남을 느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고 마치 고요 속에 살며시 청하는 듯한 마음으로 전해질 때 뭔가 열리기 시작해요.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존재예요. 논리나 이성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이미지와 감각, 감정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존재감을 담아 행한 작은 제스처 하나가 기계적으로 반복된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줘요. 예를 들어 오늘 고마웠어요라는 짧은 한마디라도 마음이 평온할 때 나온 말이라면 그건 무의식에 깊이 남아요. 그 안에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에는 문이 열려요. 생각해봐요. 아이에게 다정한 말투로 눈을 마주치며 단순한 말을 해도 그 아이가 안심하는걸요.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방식과 그 순간이 품고 있는 에너지예요. 무의식도 똑같아요. 그도 감정을 느끼고 편안함 속에서만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그리고 이 행동을 몇 번의 밤에 걸쳐 반복해보는 거예요. 숙제로가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의식으로. 그러면 그 메시지는 점점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꼭 외부 현실이 바뀌진 않더라도 내면에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신은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감정은 정리되고 잠이 싸움이 아니라 귀환이 돼요. 착륙이죠.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깊숙한 진실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마법도 없어요. 단 한 문장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문장은 닫혀있던 마음속에 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외부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공간, 즉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하니까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진심을 담은 말 몇 마디가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쉬자. 숨 좀 쉬자. 그리고 아직 모든 걸 바꿀 준비는 안 됐더라도 오늘 잠들기 전 다른 말을 건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잠자는 건 단순히 몸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 문 너머에서는 자아가 잠잠해지고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융은 잠을 하나의 신성한 순간으로 보았어요. 자아의 중심이자 진짜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셀프가 우리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전하려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쌓인 소음으로부터 길을 비워줘야 해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들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해야 할 일들, 못다한 대화, 삼켜버린 감정들.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진동은 계속되고 있어요. 무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상징을 만들어내요. 뒤엉킨 꿈, 몸의 긴장, 이름 모를 감정들로 우리 곁에 남죠. 하지만 만약 잠드는 시간을 단순한 피로의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와 다시 연결되는 공간. 어둠과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역할도, 가면도, 짐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의 의식처럼 존중할 수 있다면 잠은 높이가 아니라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셀프는 소리치지 않고 속삭인다고요. 이미지로, 미묘한 직관으로, 때로는 낯설지만 깊은 진실을 담은 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소음으로 너무 바쁘다면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잠은 그저 육체의 쉼으로만 남고 본래 가질 수 있는 통합의 길, 자아와의 만남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이 7마디 말은 마법이 아니라 열쇠예요. 소용돌이 속에 틈을 만들고 한순간 멈춤을 허락해주는 열쇠. 비록 지쳐 있을지라도 그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천천히 재정렬되기 시작해요. 잠을 하나의 의식으로 대하는 건 성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종교적인 외적 장소가 아니라 내 안의 신성한 공간. 그곳에서 영혼은 판단 없이 숨 쉴 수 있어요. 기억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상처는 소리 없이 아물고 답은 애써 찾지 않아도 서서히 떠올라요. 하지만 그 공간은 내가 조용히 겸손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 열려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붙잡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때로 변화는 더 이상 답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그저 진심으로 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때 셀프는 나타나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잊었을 때조차 알고 있는 내 안의 한 부분으로요. 그래서 평온하게 잠드는 건 사치가 아니라 용기예요. 무의식에게 혼란이 아닌 다른 것을 건네주는 선택이에요. 두려움 대신 하나의 내려놓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깊은 행동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돼요. 머리보다는 상징으로, 소음보다는 존재감으로, 자아보다는 영혼으로. 어쩌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단 한 번만 해도 정말 뭔가 달라지나요? 대답은 네. 그 자체로 이미 시작이에요. 하지만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것, 마음이 딛고 있는 내면의 땅을 다시 설계하는 건 반복이에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상징적인 반복. 마음을 담고 의도를 실고 꾸준히 이어지는 반복이요. 무의식은 자연처럼 배워요. 층을 쌓아가듯 천천히 익혀가요. 단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문장이 당신의 감정 루틴의 일부가 될 때 변화가 시작돼요. 나는 내려놓아요 라는 말을 단 한 번 말하면 잠깐 안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3일, 5일, 열흘밤 동안 진심을 담아 반복하면 당신의 마음은 휴식, 두려움, 통제라는 개념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해요.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은 논리적 설득보다 상징적인 반복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요. 이성은 설명하고 영혼은 듣죠. 그리고 진심에서 나온 반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느껴져요. 듣는 태도, 여는 자세, 신뢰하는 마음. 바로 그때 무의식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더 맑은 꿈, 더 잦은 구여, 설명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온함으로. 상징적 반복은 자동화된 삶의 베일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문장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난 이걸 못해. 내겐 늘 안 좋은 일만 생겨. 더는 못 참겠어. 이런 말들 역시 반복이죠. 하지만 그건 상처를 강화하는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문장을 반복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이 새로운 패턴은 반드시 외적인 변화와 함께 오진 않아요. 때로는 아주 작고 섬세한 것부터 시작돼요. 어떤 꿈 하나가 답처럼 느껴질 때, 누군가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닿을 때, 아침에 눈 떴는데 가슴이 덜 무겁게 느껴질 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융이 말한 동시성이죠. 내면에서 보낸 새로운 신호에 우주는 서서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날은 까먹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말하면서도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제스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매일 밤 촛불을 켜듯 누군가 보지 않아도 켜는 그 작은 행동처럼 무의식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더 맑게, 더 명확하게, 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이 모든 과정이 효과를 보이려면 반드시 100% 믿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 돼요. 그 존재감이 마음속 풍경을 바꿔요. 그리고 풍경이 바뀌면 우리가 걷는 방식도 바뀌어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돼요. 그토록 무겁던 것들이 예전만큼 나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내가 나를 더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세상도 천천히지만 그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걸. 이게 상징적 반복의 힘이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에요. 말없는 맹세, 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에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 매일 밤 마음을 돌보는 일이죠. 매일 밤 한 문장의 의도를 물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오늘이 힘들었더라도 나는 지금 다른 것을 건네기로 선택해요. 그렇게 밤마다, 그렇게 천천히,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무의식에게 건네는 것을 바꾸기 시작하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어딘가 모르게 함께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거창하거나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다만 그 순간에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흐름들이 생겨나요. 작은 우연들, 예상치 못한 만남, 딱 필요한 순간에 도착한 한마디.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침내 같은 언어를 쓰는 순간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덜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갑자기 쉬워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인생을 전쟁처럼 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보는 시선이 바뀌고 실망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러면 주변의 분위기도 변하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더 깊은 대화가 오가고 어딘가 더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어울려서가 아니라 진짜 나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나 자기 파괴적인 말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몸도 반응해요. 숨이 편안해지고 조이던 가슴이 조금씩 풀려요. 잠은 의무 사이의 휴식이 아니라 진짜 쉼이 돼요. 마치 마음속에서 이제 돌아가도 돼라고 말해주는 듯한 감각. 그 무언가는 바로 당신의 존재감, 본질, 중심, 당신의 셀프예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껴요. 말로 설명하진 못해도 느낌으로 알아요. 당신이 더 단단해졌고 더 온전하고 더 고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 이런 변화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는 대신 정렬된 결과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췄을 때 세상도 더 이상 그렇게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게 돼요. 반응보다는 응답하게 되고 통제보다는 신뢰하게 돼요. 경계보다는 포용이 앞서게 되죠. 이건 억지로 웃는 낙관도 상처를 무시하는 긍정도 아니에요. 아픈 것을 부정하지 않되 그걸 다른 틀로 감싸주는 거예요. 무의식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면 마치 예민한 아이와 대화를 나누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다가가면 그도 달라진 모습으로 응답해요. 오래된 상처들이 서서히 풀어지고 기억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뿜어내는 분위기, 당신이 끌어당기는 관계로 이어져요. 이 변화는 디테일 속에 드러나요. 예전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결정이 어느 날은 해볼만하다고 느껴져요. 늘 피하던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오래 묵은 두려움이 조금씩 힘을 잃어요. 그리고 문득 깨닫게 돼요.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조용한 어느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다른 말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요. 상징적 반복은 길을 열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다시 만나게 돼요. 더 이상 오래된 상처나 낡은 패턴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해요.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두려움 그 자체도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밤, 이 문장에서 무엇을 건넬지 선택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만약 세상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세상이 스스로 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단절의 순환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해요.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 하나가 물결을 멈추고 고요 속에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요. 아주 단순해요. 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예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지나온 당신이라면 이제는 이런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적절한 말이 적절한 순간에 건네졌을 때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그것은 삶의 흐름을 다시 정돈하는 힘이기도 해요. 칼융은 말했죠. 영혼은 강요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만이 영혼을 바꾼다고요. 이 7마디 말은 마법이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인 제스처예요. 하나의 다리이자
자기 자신과의 재회예요. 그 문장은 이래요. 나는 받아들여요. 믿어요. 내려놓아요. 감사해요. 좋은 밤이에요. 7마디. 간단하죠.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면 그 말들은 자동적으로 반복되던 자기 파괴의 패턴을 멈추고 무의식과의 새로운 대화를 여는 문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생각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새로운 감정의 길을 내어주는 일이거든요. 갈등이 아닌 평화로 향하는 길. 나는 받아들여요. 어떤 것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해요.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 아니에요. 현실과 싸우는 걸 멈추고 그것과 더 명확히 관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인정해.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는 믿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무거워져요. 정확히 무엇을 믿는 건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방어를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 틈 속에서 무의식은 어지러웠던 것들을 다시 정돈할 여유를 찾아요. 믿는다는 건 용기의 표현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나는 계속 걸어가. 그렇게 말하는 용기. 나는 내려놓아요. 모든 게 힘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내려놓는다는 건 머리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주는 거예요. 내면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굳이 나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려놓음 속에서 영혼은 비로소 쉼을 얻어요. 나는 감사해요. 가장 힘든 날조차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감사는 아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무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해. 그 말이 하루의 감정적 마무리를 완전히 바꿔줘요. 좋은 밤이에요. 익숙한 인사 같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예요. 외부 세계와의 의식적인 작별이에요. 하나의 마무리, 하나의 의식.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제는 쉴 시간이야. 치유의 시간, 내 안으로 돌아가는 시간.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7마디 말은 마음이 담긴 순간에 하나의 내면 경청이 돼요. 어떤 기법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에요. 그저 나 자신과 나의 깊은 내면 사이에 오가는 다정한 제스처일 뿐이에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하룻밤에 모든 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하며 더 나다운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리라는 건 분명해요. 이 문장을 3번의 밤 동안 반복해보세요. 숙제처럼 하지 말고 하나의 씨앗처럼 품고서요. 마음이 지쳐있더라도 몸이 들떠있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루를 품위 있게 보내주는 그 의도예요.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7마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짜 제스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에 무엇을 건네주느냐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영혼은 가장 깊이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눈 말들은 당신이 아침에 느끼게 될 감정의 모양을 만들어가요. 당신은 당장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거기 그 순간에 진심으로 존재해 있으면 돼요. 무의식은 완벽함을 바라지 않아요. 오직 있음을 바라요. 그리고 잠을 그저 하루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내면 어딘가가 다시 정돈되기 시작해요. 느리게, 깊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음 한켠에서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또한 과정의 일부예요. 전쟁 같은 밤들을 지나온 삶이라면 평화롭게 잠드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건 마치 처음부터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일어나요. 매일 밤 다른 말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조금씩 강해져요. 새로운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당신을 정의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걸요. 죄책감은 무게를 잃고 두려움은 그 소리를 낮추고 몸은 진짜로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은 마치 조용한 울림처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진동을 반사하기 시작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이제 나는 다르게 선택할 거야. 칼 융은 말했어요. 진짜 치유에는 반드시 진실이 따라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진실은 반드시 외치며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잠들기 직전에 속삭임으로 찾아와요. 조용한 마음으로 건넨 7마디 말로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든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오거든요. 뿌리처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생을 지탱할 만큼 강한 힘으로요.
그러니 만약 이 말들이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오늘 밤 그것들을 안고 가보세요. 불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그 순간 말해보는 거예요. 조용히, 진심으로. 나는 받아들여요. 믿어요. 내려놓아요. 감사해요. 좋은 밤이에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제 회예요. 당신 안에 가장 지혜로운 부분과 맺는 하나의 조용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이 말을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나눠주세요. 조언처럼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제스처로요. 때때로 누군가의 하루가 바뀌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루를 끝맺는 또 다른 방식도 있어. 그렇게 조용히 알려주는 것.